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거의 독점이었어요. 갑자기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반반씩 갔는데 ESS는 안 그래요. 혼자 다 가져가요.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이 ESS가 나올 수가 있대요. 전기차 전환하자 우리 빨리. 이 기업들도 결국 내년 되면 또 이민수의 경제토크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2차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사실 뭐 엄청난 기대와 희망과 그에 따른 고통들이 지금 몇 년에 좀 뭐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근데 결국은 성장 산업의 수요 정책 캐즘 얘기를 한참 했는데 캐즘 구간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수요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EV 쪽은. 그죠. 네. 아직은 본격적인 건 아닌데 네. 그건 좀 있어요. 네. 이란 전쟁 나가지고 전기차 구매하려는 좀 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겠다가 아니라 전기차로 좀 바꿀 계획들을 좀 늘리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도 나왔던 게 구글 검색할 때 전기차 검색이 사실 좀 많이 늘었대요. 예전보다. 네. 이게 전쟁 영향인데 그래서 아마 전기차 캐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한 것처럼 그런 이 주행거리나 그죠? 네. 안전이나 혹은 차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다양해져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그에 비하면 또 좀 그런 것들은 정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최근에 한번 올라왔던 거는 처음에 이제 로보 모멘텀이었었잖아요. ESS 네네. 전에 그죠? 근데 로보 모멘텀은 좀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큰 줄기로는 이제 로보 모멘텀은 약간 단기적인 트렌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로봇이 2030년에 만약에 테슬라에 그 옵티머스 보드 있잖아요. 그게 100만 대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걸 해서 이제 배터리를 넣는다고 해도 그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1%밖에 안 되는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수요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로봇은 그냥 이제 당시에 주가 좀 빠졌을 때 그때 로봇만 붙이면 다 올라가던 시절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결국 그러니까 로봇도 배터리 필요하니까 이제 스토리로 이제 같이 간 거지. 사실 분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수요 가지고는 지금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만큼의 수요가 나오면 또 모르는데 2030년 100만 대 만들어도 1%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유의미한 수요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 기대감은 사실상 지금은 좀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또 뭐 바람이 불어서 또 그 로봇 얘기가 나오면 로봇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 2차전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메인으로 2차 전지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ESS인데, 그죠? ESS는 이제 원래도 기대하던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AI의 수요,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했고 또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신재생 쪽 부각되고 있고 또 처음에는 ESS도 이거 얼마 되겠어 했는데 최근에 그 시장의 분석들은 한병화에 있어도 그렇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포션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던데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ESS 주도하는 거는 미국인데 뭐 중국에서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이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 뭐 테슬라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 전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태양광과 궁합이 되게 좋아요. 태양광 이제 밤에 그 못하니까 이제 낮에 이걸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이게 데이터 센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이게 전류가 되게 불안정하대요. 근데 ESS가 그걸 좀 잡아주나 봐요. 이걸 좀 평탄화 시켜서 그런 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동안은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 규제를 안 할 때는 거의 독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기차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등한시했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했을 거고 LFP가 맞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ESS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하는데 중국산 부품이 몇 % 이상 들어가면 이제 보조금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작년에 그래서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량 이제 발주를 했거든요. ESS 배터리. 삼성에도 한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할 정도면 이제 중국산은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도 좀 뒤늦었지만 LFP 배터리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능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탈중국 수혜와 데이터 센터 수혜 이제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이게 급부상하는데 ESS가 좋은 점이 배터리 회사가 이제 저기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이 ESS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보조금을 줘요. 예. 근데 보통 전기차는요 합작회사로 들어가요. 예. 그럼 둘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 LG랑 GM이 반반씩 갔는데 ESS는 안 그래요. 그냥 혼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체 그 만약에 뭐 27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예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이 ESS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우위지만 ESS가 미국에서만큼은 포지션을 우리가 적게 볼 수가 없고 굉장히 크고 또 거기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금 ESS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신재생 에너지 우리 가야 된다. 근데 ESS 없이 못 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터져서 ESS를 이제 안보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는 이거는 안보다. 네. 이게 그냥 단순 에너지로 보면 안 된다. 그럼 밸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증시가 안 좋은데 막 역주행하고 있어요.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는 게 저는 핵심은 요 ESS 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사실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AI가 비록 AI가 이제 국가의 어떤 핵심 전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그죠? 그걸 위해서 필요했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더 그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클 텐데 미국 ESS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면 한국이 거기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미국의 뭐 맞아요. 자국 기업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 한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긴 한데 이제 가장 유의미하지 대표적으로 않다. 좀 이제 했던 회사가 그 유럽의 노스볼트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망해버렸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존재감이 없고 거기 그래서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CATL 기술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국 정부가 다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비중국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1등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유럽은 중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산하고 그렇죠. 경쟁하거든. 지금 밀려요.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그 유럽에서도 미국 좀 본따 가지고 유럽판 IRA 법안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배터리 만들어라. 보조금 줘라.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FTA 체결이 돼 있어요. 한국 만약에 뭐 공장 구미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에 수출한다. 이거 보조금 그대로 받습니다. 유럽산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너무 중국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낮추자. 그래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이게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유럽 시장도 이제 우리 뺏겼던 거 일부 찾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배터리주들 좀 지난 3년간 힘들었는데 좀 뭔가 좀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는 이제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사실은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업체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항상 대장이었죠. 거기가. 네, 그 다음에 뭐 음극재 뭐 또 그 들어가는 뭐 전해질, 너무 많았죠. 동박, 리튬까지 옛날에 사실은 확 펼쳐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압축을 해야겠죠. 압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우선은 ESS죠. 사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ESS 제일 잘하는 회사가 LG엔소라고 삼성 SDI 이쪽 두 개고 거기다 이제 ESS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LNF. 그렇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ESS 배터리 이제 뭐 케이스라 그러죠. 네. 그런 거 만드는 이제 한중 NCS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서진 시스템으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아예 조립 다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ESS에 특화된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가 어쨌든 이제 밸류체인 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쪽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내년에 좀 부각될 게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예정돼 있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는 삼성 SDI랑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기업들도 결국 내년 되면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에서는 ESS랑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좀 압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2차 전지의 최근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을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좀 올랐잖아요. 네, 좀 올라주면 올랐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사실 쩔어가지고 그죠? 저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고 이제 장기로 가기에는 또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네. 이제 2차 전지가 네. 뭐 좀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랐지만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ESS 구조적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올 거고 음. 유럽도 우리 편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전기차 캐즘인데 캐즘도 생각보다 좀 빨리 깰 것 같아요.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번 놀래버렸어요. 아 이거 휘발유차 진짜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은 이번에 놀라운 게 전기차가 판매가 더 많아요. 내연기관이 이겨버렸더라고요. 그런 적을 유럽에선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차 전환하자 우리 빨리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연말에 또 그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레임덕 가서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는 기대감을 계속 붙겠죠. 뭐 그렇죠. 설사 민주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2차 전지 좀 계속 좀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들고 가도 되지 않겠냐. 뭐 올랐다고 파는 것보다는 뭐 옛날 고점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기차 쪽도 저는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마인드로 좀 1, 2년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